안녕하세요. 정원 탐방꾼입니다. 오늘 이곳은 경기도 광주에 있는 숲에 와 있는데, 사실 정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숲인데 여러분들도 아실 만한 숲, 화담숲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몇 년 전에 왔을 때 이곳에 한 6천여 종의 나무가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책자에서 봤거든요. 이 나무들 중에서 과연 구독자님들의 정원에는 어떤 나무가 좋을까, 그리고 우리 집 정원에는 어떤 수종들이 괜찮을까, 여기서 괜찮은 수종들을 골라서 한번 추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가시죠. 자작나무는 옛날에 연인들끼리 서로 사랑의 글귀를 나누는 종이로도 이렇게 쓰였거든요. 자작나무 자체에 기름기 성분이 있어서 사랑의 서약을 하면 그게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고 해서 연인들끼리 사랑의 서약을 했던 자작나무 표피 껍질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백두산에 올라가 보시면 아름드리 자작나무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만큼 자작나무는 우리나라 기후에도 맞고 키우기에도 좋은 품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작나무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품종도 여러가지가 들어와 있죠. 국내에도 펜듈라라는 품종도 있고 제키먼트라는 품종도 있는데, 특징이 이제 아마 수피가 하얗게 나오는 건 제키먼트 도렌보스라는 자작나무가 훨씬 더 수피가 이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새로 심으신다고 하면 제키먼트 도렌보스 품종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소나무와 맹문동이 이렇게 어우러진 공간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 정원들을 탐방하면서 소나무와 궁합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게 맹문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렇게 식재해 놓은 정원들이 없어서 아쉬웠었는데, 이곳에서 보니까 소나무와 맹문동을 같이 심어놨습니다. 이 소나무 아래에서 다른 이제 사초들이라는 고사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런 맹문동 같은 경우는 소나무 궁합이 맞아서 고사하지 않으면서 잘 키우는데, 아마 얼마 전까지 이렇게 맹문동에서 꽃이 피었을 거예요. 자료화면으로 이렇게 보여줄 건데, 맹문동에서 이렇게 꽃이 폈는데 이제 이렇게 맹문동에서 씨앗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맹문동 같은 경우는 아마 내년에도 이 상태에서 다시 꽃을 볼 수 있는 나무들, 그래서 사초주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봄 되면은 여기를 이제 싹 해주고 나면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풍성하게 올라오거든요. 내년엔 더 풍성해지겠죠. 해마다 이렇게 풍성해지는 그런 습성이 있는 그 사초인데, 이렇게 같이 심어 놓으시면 아주 어울리는 그런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는 관리하기가 힘들다라고 말하죠. 소나무는 관리하기가 힘들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소나무 같은 경우는 전지 작업을 해주지 않으면 이제 좀 나무가 볼품이 없어지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전지들도 잘 해놨고, 저 위에 있는 나무들도 보시면 전지들이 너무 잘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잘 돼 있는 상태고 관리가 잘 돼 있어서, 이렇게 나는 관리에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소나무를 꼭 한번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나무로 이렇게 정원을 만드시면, 소나무와 맹문동이 이렇게 어울려진 정원을 만들어 놓으시면 정말 고급스러운 정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보이시죠? 아마 구독자님들도 다 아실 만한 그런 나무인데, 조리대라고 하죠. 조리대 특징은 워낙 이렇게 유연하죠. 유연해서 잘 부러지지도 않고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면서 나름 이렇게 바스락거리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운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수종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곡식에 들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많이 사용되는 그런 조리대인데, 이런 것들이 정원에 있음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냐면, 조리대를 이렇게 군식을 해놨을 경우, 하나씩 심는 게 아니라 군식을 해놨을 경우, 이거 같은 경우는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으면서 풍성함을 연출할 수 있고, 항상 이 푸르른 상태, 푸르른 잎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서 조리대를 한번 추천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곳은 소개해 드릴 곳은 이끼들로 구성된 정원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큰 나무 밑에 이렇게 이끼들을 깔아놨습니다. 이렇게 이끼들을 깔아놓으면 좋은 점들은 이렇게
기초라든가 이런 것들을 걱정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끼 깔려 있으면 좋은 게 일반 잔디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 고급스러움이 넘쳐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돌과 나무와 이끼들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있는 형태의 정원인데, 이런 정원들은 정말 고급스럽죠.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너무 마르지 않게 약간의 수분을 공급해 줘야 돼요. 그 스프링쿨러라든가 아니면 분무 시설들을 갖춰놔야 되는데, 이곳에서는 보니까 분무 시설을 갖춰놨어요. 그래서 지금 분무가 되고 있는데, 계속 습도 유지를 위해서 물을 내뿜고 있는 분무 장치를 위에 달아놨습니다. 이렇게 분무 장치를 달아 놓으셔도 되고, 스프링클러를 이용해서 물을 줘도 되고, 아니면 직접 손으로 이렇게 물을 줘도 되는데, 월동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고급스러운 이끼는 서리 이끼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고급스럽고 월동도 잘 되는 그런 종류라서, 그런 종류로 이렇게 식재해 보는 것도 이쁠 것 같습니다. 이 정원은 아게라템, 토레니아, 맨드라미 등으로 구성된 정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 계절에 맞춰서 이렇게 꽃들을 심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절별로 정원된 조성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쁘게 피어 있어요. 아게라템 같은 경우도 색깔도 너무 이쁘고 이런 화려한 색상을 내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가 1년생 화초로도 굉장히 추천하고 싶은 식물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멕시코가 원산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월동은 힘들어요. 그 대신에 한번 심어 놓으시면 이쁘게 볼 수 있는 꽃이라 생각하시고, 토레니아 같은 경우도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쪽이 원산지예요. 그래서 이 꽃 같은 경우도 월동은 안 돼요. 월동은 안 되지만 그래도 한번 정원에 심어서 한 해살이 풀이긴 한 해살이 꽂히긴 하지만 키워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맨드라미도 아시는 것처럼 열대아시아가 원산지다 보니까 월동은 안 되는 꽃이긴 하지만, 수컷 맨드라미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식물들도 꾸며서 가을 정원을 풍성하게 하는 것도 이쁠 것 같습니다. 메리골드 같은 경우는 3월달 정도에 파종을 해서 5월달 정도에 이렇게 이식을 해서 심으시면 좋거든요. 그럼 6월부터 꽃이 피어서 10월달까지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아쉬운 건 노지 월동이 안 된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이렇게 해서 계절 정원 한번 꾸며보는 것도 이쁠 것 같습니다.